자녀 교육만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겠지, 이만큼 돈을 썼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라는 게 정말 안 통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애가 점수가 너무 안 나왔는데 왜 그럴까요?의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5번호 있잖아요. 이거 이외에 다른 문제를 틀렸다. 지금 정답률 보세요. 다른 애들 다 맞는 거 이 다른 번호를 틀렸다. 그럼 기초가 아예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건 꿀팁인데요. 이거 메모해두세요. 제가 거기다 안 적어놨어요. 수능에는 뭐가 제일 많이 반영되냐? 보면 마지막에 학부모님을 위한 사회탐구 1타 강사의 맞춤 대치동 최신 입시 정보 마더, 파더, 대치동.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정입니다. 제가 설명회를 원래 잘 안 옵니다. 왜냐면 설명회를 잘 안 와도 다 마감이 되기 때문에 보통 대기를 기다리시지 보통 그렇지 않는데 올해가 좀 특수한 해입니다. 올해가 아니면 내년이 너무 험난한 이 터널을 학생들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부모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분명히 08년생, 07년생 학부모님들이 제일 불안하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막상 2009년생 학부모님들은 이미 바뀐 체제를 중3 때부터 마음으로 그냥 감수를 해서 애들은 그냥 통합사회, 통합과학 해야 되는 애들이구나 하고 그때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사회탐구도 보고 이제 뭐 사탐론으로 갑자기 막 이과에서 바꾼 학생들도 이제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본 상태인데 이 6평이라고 하는 게 참 혼란스럽습니다. 왜냐면 3월달, 5월달에 내가 알았던 점수가 아닐 수가 있고 아이들은 보고 와서 너무 어려웠다는데 정답이 8시 10분에 발표가 돼요. 그러면 이제 국영수는 다 채점하고 자기 점수를 알고서 왔고요. 근데 사회탐구만 그날 시험지 들고 왔는데 뭐를 모르냐면 자기 등급컷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정답이 발표가 되는 거예요. 채점해보고 막 이러고 막 정답률 발표되고 나만 어려웠어 막 이러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조차 표현하는 자녀들은 정말 착한 자녀들이에요. 왜냐면 보통 학생들은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방에 문 닫고 오늘 시험 어땠어? 잘 봤어? 평가원 시험인데 그러면 이제 풀이 쭉 빠져가지고 이제 국영수에서 지친 상태에서 탐구까지 이제 탐구 볼 때쯤 이제 집에 가고 싶었던 애들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기들도 마음에 이게 내 실력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봤던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는 것들 좀 참고해 보시고 자녀들이랑 조곤조곤 대화해 보셔도 되지만 만약 자녀가 너무 엄마 난 이게 어려웠고 이게 쉬웠고 이래서 몇 등급이 나온 것 같고 여기를 더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대화를 안 하셔도 시험지 한번 줘봐 해가지고 그 몇 번 제가 말씀드리는 문항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몰라서 틀렸는지 아니면 진짜 공부를 안 한 건지 실수인지 제가 구분하는 기준을 드릴 테니까요. 이거 편하게 찍으셔도 되고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저 이지영입니다. 이것도 서울대학교 나왔고요. 법학 부전공했고 사범대학교에서 박사까지 제가 너무 바빠서 논문만 못 쓰고 이제 박사까지 공부를 했고요. 또 이투스에서 강의하고 있고 450만 명 가르쳐 왔습니다. 또 대치동에서 지금 명인학원만 단독 출강하고 있는데 제가 대치동에 가장 3,000명까지 한 달에 가르쳐봤던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강사입니다. 이제 뭐 부모님들이 아마 실물로 보시는 분들은 느끼겠지만 제가 꽤 아우라가 있어서 학생들에게 좀 몰입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눈앞에 있으면 진짜 미어캣처럼 진짜 눈빛 하나 안 흔들리고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듣는 그런 그 제자들을 늘 만나와서 부모님들 생각하실 때 얘가 학원 가면 듣고는 있나 인강이 해봤자 결제해서 듣지도 않는 것 같고 하는데 그래도 보내놓으시면 앞에 테스트 점수도 가고 숙제 제출 문자도 가고 종료되었다고 진도 문자도 부모님께 하루에 제가 3번씩 보내드리거든요. 차단하시기 전까지 계속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수업 중에 정말 한 명도 졸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정말 큰 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강의를 해왔고 EBS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제가 아마 최연소 공로상 탄 것 같고요. 통합사회도 제일 먼저 시작했고 저 아시다시피 학문적으로도 또 인정을 받아서 유니스트라고 하는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제가 교수직도 하고 있습니다. 사탐 강사로 바쁜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데 사실 명예 교수직이라서 제가 1년에 한 3번 정도 학생들이 입학식, 졸업 축사, 그 다음에 이런 것들만 이렇게 이런 것들만 자 요거는 그 제가 자료집에 넣어드렸는데 한번 부모님들 자료집 이지영이라고 이렇게 글자 많은 거 있거든요.
제가 얼굴을 일부러 제 자료집에 안 넣어요. 다 아셔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분석은 다 해놓고 애들한테 이 자료는 주시면 좋겠어요. 애들도 이거 잘 안 찾아보기도 하고요. 애들 제가 영상 링크를 막 이렇게 찍어서 다 어제 총평 라이브로 올려도 부모님들이 이거 주시기 전에 애들이 이거 사이트 들어가서 잘 찾아보지도 않거든요. 4쪽에 다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비금 작으셔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선택자 수 가장 많은 사회문화 과목 있잖아요. 이게 사탐론 때문에 아무래도 어떻게 나왔냐면 이걸 좀 아셔야 되는 게 사탐론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과탐하던 애들이 이제 사탐에서 사회문화가 가장 이과 스타일에 맞는 과목이니까 온 거예요. 왜 이과 스타일에 맞느냐? 20문제 중에 3문제가 계산 문제, 도표 문제로 나오는데 어떤 그 도표 문제들이 어떠냐면 정답률이 보통 수능에 가면 1위 문제가 33% 이래요. 근데 어제 도표 문제의 정답률이 몇 %였냐? 56%. 그럼 수능 수준으로 나온 거예요? 수능보다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사회문화가 되게 독특하게 최고 오답률 1위 문제가 계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불리하냐? 이과적 성향을 가진 애들한테 불리하게 나왔어요. 이과적 성향을 가진 애들은요, 오히려 계산하는 건 할만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계산할 만해요. 근데 이론 문제가 어렵게 나와버렸는데 이론을 부모님들이 좀 느껴보셔야 돼. 애들이 이걸 열심히 했는데 왜 틀렸나가 궁금하시면 제가 최고 오답률 1위가 어떤 식이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거예요. 문헌연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최고 오답률 1위의 정답 문항이었는데 대강 이런 느낌이에요. 보통 기존 연구자료나 보고서나 논문을 보는 게 문헌연구법이에요. 근데 어제 뭐가 나왔냐면 애들의 입장이 돼보셔야 돼요. 기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사내 게시판 게시물을 캡처했어요. 이게 문헌연구냐, 기존 연구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거냐. 그럼 애들 입장에선 아니 사내 게시판을 캡처했는데 그게 무슨 기존의 연구 경향을 봐. 애들 마음은 이해가 되시죠? 근데 평가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사내 게시판을 참고해도 자기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 남이 작성한 기존 자료를 가져온 거니까 기존의 동향을 볼 수 있는 문헌연구로 넓은 범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을 발문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이 지금 게시판을 본 게 연구 동향을 파악하냐고 풀어서 틀린 학생들이 있었는데 발문에는 그 자료 수집 방법이 일반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뭐 이과적 성향의 애들은 어려운 거죠. 무슨 게시판 보는 게 논문 보는 거랑 같아? 우씨 이러고 지워버리고. 근데 이제 사실 문과정 학생들도 이건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 낯선 출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탐론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평가원이 노력하는 게 뭐냐면 과탐을 하다가 사탐을 넘어온 학생들만 고득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과적 성형 학생들도 살아남을 길을 만들어줘야 돼 보니까 도표 문제는 쉬웠어요. 근데 문제는 수능에는 안 쉬워요. 수능에는 이것보다 2배, 3배는 어려워져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제가 요거 자료는 좀 드려볼 건데요. 이건 어차피 제가 자료 넣어드렸고, 자, 요거 제가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사회문화를 한번 보시면요. 1위가 자료 수집 방법이라 해서 아까 그 문헌연구 게시판 캡처한 거 당연히 애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발문 일반적인 특징 이런 거 놓친 거예요. 그리고 찍으셔도 돼요. 2번, 3번, 4번이 도표 문제인데 정답률 보시면 50, 58, 58이죠. 그러면 100명 중에 58명 맞는 걸 어떤 애들이 틀렸다. 그러면 도표가 너무 안 돼. 그러니까 만약 문과적 성향이어서 자녀들 시험시 모시다가 10번, 15번, 20번에 틀려 있잖아요.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아주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산수 문제인데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미적분 아닙니다. 인테그럴 아니고요. 시그마 아니고요. 죄송해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거 너무 이 스타일의 문제에 적응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여름방학부터는 해주기는 하지만 이미 3월부터 5월에 애들 내신하느라 많이 놓쳤던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그 커리큘럼에서 도표만 딱 분석했던 게 있어요. 제가 제 제자 중에 정말 기억 남는 제자가 있는데 개포고 전교 1등이었는데 다른 과목 다 1등에 윤사, 생윤 다 1등인데 고3 내신 때문에 사회문화를 수능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회문화 스타일의 머리가 아닌 거예요. 윤사는 잘하겠는데 사회문화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남들은 쉬운 도표라 그러는데 이런 걸 다 틀리는 거예요. 근데 걔가 어떻게 했냐면 사회문화의 도표 강좌가 있어요. 그 도표 강좌가 뭐 이를테면 24강짜리인데 애들 뭐 2배속으로 들어요. 애들 2배속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말하는 속도도 빠른데 이걸 2배속으로 들으면 12시간이면 듣잖아요. 생각해보면 하루 맘먹고 이틀 정도 맘 잡고 들으면 들을 수 있는 건데 그 아이가 그걸 7회독을 했다는 거야. 자기는 전교 1등이야. 모든 영역 다 1등급 나오는데 사회문화 도표를 너무 모르겠으니까 7회독을 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서울대에 제 후배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 조교로 이제 서울대 후배이면서 조교로 들어왔는데 걔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공부도 잘하는 애가 어떻게 한 강의를 7번을 돌려들었니? 그랬더니 선생님
그 김연아도요. 그 학생이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김연아가요. 트리플 너츠 이거 돌태요. 한번 돌아보고 세 바퀴 반은 너무 힘드네 라고 해가지고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봐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1000번은 돌았을 거 아니에요. 저도 너무 틀려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내가 바본가 생각하면서 진짜 실수도 안 할 만큼 복습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면 해주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애들이 인정합시다. 세대가 다릅니다. 독해 먹지를 못해요. 뭔가 자기 인생이 지금 내년에 큰일 나게 생겼는데 이게 배수의 진이라는 거에 대한 체감이 좀 아직 안 돼 보입니다. 근데 6월 보고 나서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애들 지금 머릿속에 변화는 무조건 생기거든요. 6월부터 좀 애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애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어머님 불안하셔서 여기까지 막 설명회 시간 내가지고 오시고 막 어떤 분이 연차도 쓰셔 오시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엄마 나 설명회 가서 내가 가서 정보 구해올게. 가지 마. 애들 왜 가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차피 내가 안 하면 안 되는데 엄마 가봤자 엄마가 똑똑해서 봤자 뭐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치만 이런 자료집도 갖다 주시고 하면 아이들은 그래도 고마워합니다. 그걸 그래도 아이들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숫자 보셔서 그러시고 8번 틀린 거는 혼내실 필요가 없는 게요. 이거는 어차피 수능의 예고적 성격이라 이런 형태로 수능에 또 나와요. 그럼 한번 게시판이 자료 수집이 될 수도 있다. 문헌 연구가 될 수도 있다. 이해하는 학생들이 틀리지 않을 거고요. 5위는 뭐 이거는 애들이 또 역시 말장난에 틀린 거예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뭐 이런 거예요. A와 달리 B만 가지는 특징 그런 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A와 달리의 달리를 못 본 거예요. 너무 위쪽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A, B의 공통점이 다 맞다고 생각해버리면서 이제 틀렸던 문제였는데 요거는 아이들도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날 잠도 잘 못 자고 핸드폰보다 자고 막 유튜브보다 자고 했더니 잠 부족하고 체력 딸리는 상황에서 사회탐구 마지막에 보잖아요. 이제 그래서 틀린 거라서 부모님들이 걱정하셔야 될 건 여기 있는 5번호 있잖아요. 이거 이외에 다른 문제를 틀렸다. 지금 정답률 보세요. 다른 애들 다 맞는 거 이 다른 번호를 틀렸다. 그럼 기초가 아예 안 돼 있는 겁니다. 얘 공부 안 하네요. 5개 이상 틀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 틀렸다 그러면 너 지금 개념부터 복습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내신 물론 중요한 거 알겠지만 수능에 어쨌든 최저 너무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륜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요거 한 번만 요 번호 챙겨봐 주시고요.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 하시는 부모님들은 이거 보시면 돼요. 1위 14번 틀린 건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좀 열심히 한 학생들이 맞출 수 있었던 문제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대놓고 만점 방지용 문제로 평가원이 낸 거고요. 근데 정답률 50% 넘는 19번, 9번, 5번 요런 문제들은 이제 개념 한번 듣긴 했는데 복습 안 한 애들은 다 걸러내는 문제였고요. 또 역시 이 5개 시험지 한번 보시면 돼요. 아이들을 시험지 엄마 한번 보자 하면 보여주거든요. 요거 이외의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기본적으로 개념을 듣기는 했는데 머릿속에 복습과 암기가 아예 안 돼 있는 거죠. 또 내신 기간 동안 좀 애들이 5월 달에 진짜 공부 안 하지 않던가요? 애들 진짜 5월이 공부 안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내신 끝나고 이제 텐션이 딱 이렇게 용수철 땡겼다가 논 것처럼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5월에 보셨던 자녀 모습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이제 좀 좋아집니다. 지금 D- 우리 한 며칠 남았는지 보시죠. 167일 정도 남았고 이제 여름방학 될 때쯤 되면 기말고사 끝나고 7월 11일쯤 저희가 다 대치동 현장 강의를 개강하는데 그때쯤 되면 D-130일, 120일 막 이렇게 남는단 말이에요. 4달이에요. 근데 그때는 눈빛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지금 생각하시는 것만큼 우리 애 언제 정신 차리자 엄마는 마음 급해 죽겠는데 내년에는 재수생 너무 불리하다던 너무 불리해요. 재수생 자체를 수시에서 안 받는 대학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이유는 아시죠? 우리 애들은 내신이 몇 등급제예요? 9등급제인데 우리 다음에 애들은 내신이 몇 등급제예요? 5등급제예요. 이게 환산이 어려우니까 대학들이 그냥 수시로 이 2개를 어떻게 비교할지 모르겠으니까 현역들만 수시에서 받는 대학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이제 정시문은 더 힘들어지겠죠? 이제 그래서 무조건 우리 애들은 오래 보내야 되는데 요 5개 문제 이외에 틀렸다 그러면 부모님들 얄짤없이 아예 복습 안 한 겁니다. 개념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건 개념 다시 하시면 되고요. 5개 내에서 틀렸다. 그럼 심화 단계 안 돼 있는 건데요. 개념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심화 단계 3월부터 5월에 내신한다고 이제 컬이 빠뜨려서 그렇기 때문에 기말고사도 하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애들 기말고사 부모님들 뭐 아이들 오랫동안 키워서 아시잖아요. 2주 전에 시작하면 빨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말고사 한다고 엄마 나 그거 들을 시간 없이 학교 수업 들어야 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현강은 내신 휴강을 들어가기는 했어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기말고사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 틀려가지고 딱 이렇게 석상할 때쯤 심화 강의 인강으로 찍혀져 있는 거 너 여름방학부터 여름방학 문제 한다 할지라도 제 심화 강의가 심기일전이란 강의거든요. 너 그 심화 강의로 보완하고 가야 돼. 너 지금 요거 5개 틀린 건 심화 안 해서 그렇대.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지 보시면 되고요. 윤사를 제가 담당하니까 이제 전국의 선택자 수가 3, 4만밖에 안 되지만 이런 얘기를 드리면 윤사 정답률 한번 보실래요? 최고 오답률 5위 안에 지금 50% 미만의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과목이 제일 어려웠다 부모님들 느낌 오시죠? 어느 과목이 제일 어려웠던 거예요? 윤사가 어려웠어요. 만약 생윤 윤사 같이 하는 자녀분을 주셨다면 어제 윤사가 말도 안 되게 어려웠는데 등급 컷이 그렇게 생윤과 사문과 윤사에서 윤사가 가장 1컷이 낮게 지금 형성되어 있긴 한데요. 윤사가 콘크리트 상위권이 좀 많은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좀 공부하기 좋아하고 문과 특수적 두뇌를 가진 학생들이요. 철학 공부를 좋아하고 왜 우리도 그냥 인문학 그 조그만 것만 떠도 재밌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니아층이 좀 있어서 어렵게 나왔지만 등급 컷이 상당히 다른 과목과 좀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50% 미만의 어려운 문제, 전국 수험생의 절반 이상이 틀리는 문제가 5개가 나오는 과목이랑 하나밖에 안 나오는 과목이랑 최종 수능에 가서 등급컷이 다 1등급컷이 47점이 나온다면 뭐가 더 유리한 거예요? 아니 매니아층이 많고 콘크리트 상위권이 많은 윤사보다 원래는 생윤사문이 더 유리한 과목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라 그러냐면 압도적인 부동의 1등 사회문화, 압도적인 부동의 2등 생활과 윤리가 사회탐구에서는 사과탐 통틀어 공부량 가장 적고 등급받기 가장 좋고 대비하기 가장 좋으면서 국영수에 부담 안 주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지금 제가 설명하는 세 과목은 제가 이제 메인으로 대치동 학원에서 진행했던 과목이라 설명드렸지만 제가 안에 자료집에 나중에 천천히 다 보실 수 있게 적어놨어요. 우리 애가 이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한국지리 한다거나 뭐 경제를 한다거나 정치화법을 한다거나 역사 과목을 한다거나 한데 등급이 1, 2등급이 나왔다. 밀어붙이시고요. 4등급 이하다. 이거 바꿔도 바꾼 과목이 더 잘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뭐라 그러냐면요. 선택자 수가 높은 과목의 경우는 등급이 낮으면 이거 과목을 바꿀까 고민하는 것보다 내가 아는 약점을 보완하는 게 빠르지만 선택자 수가 너무 작은 과목, 그게 격차가 어느 정도로 차이 나냐면요. 부모님 여기 5쪽, 제가 드린 자료 5쪽 한번 보시겠어요? 5쪽에 보면 맨 아래 표 나오죠. 선택자 수. 사회문화 선택자 수가 26만 명인데요. 경제 선택자 수가 몇 명이에요? 8,525명이요. 여기서 4%씩을 각각 생각해 보세요. 1등급 안에 들기 위해서 전국 단위에 몇백 명 안에 들어야 되는 과목과 전국 몇천 명 안에 들어야 되는 과목은 너무 차이가 큽니다. 근데 그 위에 2만 명, 3만 명대 하는 과목들인데 애가 점수가 잘 나왔다. 그럼 하셔도 되고요. 근데 애가 소형 과목인데 등급도 안 나온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유리한 과목 가시는 게 맞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4등급 이하부터는 사실 개념이 아니라 상식으로 풀어도 어느 정도 국어 되는 애들이 풀면 나오는 점수입니다. 근데 애가 국어도 안 나오고 탐구도 안 나왔다 하면 이제 하던 거 하는 게 좋겠지만 국어는 나오는데 유독 탐구가 약하다. 그럼 탐구 공부 너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럴 때는 대형 과목을 하시는 게 더 맞아요. 자, 일단 개념 자체를 못했다 그러면 개념 해야 되고요. 우리 애가 기출을 안 해서 그러나? 선생님 저희 애가 마더턴과 자이스토리 같은 기출문제지 이만한 거 막 벽돌만한 거 시커먼 거 사줘가지고 애들 풀었는데 그거 안 되나요?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에 공부해보셨잖아요. 우리 문제 풀고 보통 어떻게 해요? 채점하고서 틀린 문제만 오답하죠? 근데 맞춤 문제에서 사실 정답이 저 정답이에요 손 들고 있는 거 말고 나머지 오답들을 철저하게 바꾸는 연습이 애들이 아예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기출은 사실은 인강을 들어야 되는 영역인데 애들은 자기가 혼자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오답 선지 하나 하면 그걸 풀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주 오랫동안 사회탐구 강사로서 느낀 건데 기출은 아이들이 혼자 할 수 있는 수준의 레벨이 아니에요. 정말 선지가 어렵게 나오고 모든 문장 다 자기가 체화해야 되는 거라서 이 진돗개 강의가 강의고요. 이 심기일전 강의가 심화 강의고요. 만약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요. 지금 이제 배송되기 시작해요. 6월 첫 주에. 선생님 우리 애가 학교에서 수능 특강 해주는 것 같은데 수능 완성은 자 일단 6월 모의고사에는 수능 특강만 반영됐고요. 9월 모의고사에는 수능 완성이 반영되고요. 이건 꿀팁인데요. 이거 메모해두세요. 제가 거기다 안 적어놨어요. 수능에는 뭐가 제일 많이 반영되냐? 수능 완성해 보면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가 5회 6회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실제 저 EBS 강사 아주 오랫동안 한 거 알고 계시죠? 2008년부터 EBS 강사에서 2018년까지 10년을 EBS 강사를 했는데 실제 6월에는 수능 특강만, 그 다음에 9월에는 수능 완성 위주로 반영이 되고 실제 수능에는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에서 많이 반영이 돼요. 근데 애들은 어떻냐? 수능 특강은 학교에서 1학기 내신으로 해줘요. 수능 완성은 2학기 때 이제 내신이 거의 끝난 거예요. 그리고 앞에 조금 풀다가 그냥 던져버려요.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 30장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애들이 거기를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수능 때까지 열심히 풀어야 되는데 애들이 그걸 잘 몰라서 이건 부모님들이 알고 계셔서 수능 완성 나중에 챙겨서 그거 풀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알고 계셔야 또 잔소리도 하실 수 있으니까. 아, 유편 점수가 우리 애가 너무 안 나왔는데 한다고 내신 뭐 현강도 한 거 같고 인강도 결제해주고 막 패스라고 해서 엄마가 뭐 선생님 죄송해요 이렇게 다 해줬는데 애가 점수가 너무 안 나왔다. 이제 국영수탐 공이 그런 고민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애가 점수가 너무 안 나왔는데 왜 그럴까요?의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대치동이나 인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생각해보시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만약에 내가 우리 애 이제 어느 정도 큰 거 갖고 이제 대학 보내고 나면 나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가지고 그 좀 그런 것도 지금 집도 소개해보 나 집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한데 할까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위를 결제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거 뭐 2달 안에 뭐 35강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 한 강 듣기가 우리도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더 도파민 터지는 게 뭐 릴스, 틱톡, 쇼츠 있는 이런 세대에서 그런 세대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화면에 홀딩해 줄 수 있는 강사,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우리 학교의 전교 1등이 듣는 강사, 요런 거에 이제 아이들이 그 권위에 이제 딸려서 이제 듣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인강을 정말 20년 가까이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어요. 프리패스는요 1년 내내 언제든 들을 수 있는 강의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늘 1년 내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도 안 들어요. 끝까지 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이 인강 잘 안 듣고요. 인강 완강률이 매우 낮고요. 하나 개념 강의하면 앞에 깨작거리다가 뒤에 교재 있고 되면 또 교재는 컬렉터예요. 애들이 막 해가지고 막 언박싱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책장에 쌓아놓고 막 좋아하는데 보세요. 뒤에 한 100페이지쯤. 깨끗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점수가 너무 잘 안 나왔다라고 하면 첫 번째 일단 완강을 현강이든 인강이든 현강은 가서 선생님들의 대치동 선생님들 다 언변이 좋으세요. 뭐 느끼실 수 있겠지만 뭐 1타 강사급 인기 있는 선생님들 강의는요 애들이 막 생기가 넘치고요 막 다 웃음소리 막 까르르 하고요 그 애들이 가서 수업 쇼를 보고 오는 거예요. 어떤 수학 선생님이 와 가우스야? 막 이러면서 보다가 집에 와서 보니까 모르겠는 거죠. 근데 수업은 재밌으니까 가서 듣잖아요. 아시다시피 체화가 안 된 거죠. 우리가 아시면 알겠지만 애들이 체화하고 자기 걸로 소화하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선택 과목 변경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1, 2, 3, 4위 안에 과목이다. 뭐 사탐이든 과탐이든 사문, 생륜, 윤사, 한지까지가 탑4거든요. 근데 그 안에 과목인데 점수가 안 나왔다면 내가 모르는 약점을 보완하는 게 새로운 과목에 가서 생으로 부딪히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이 절약됩니다. 이런 예시가 좀 고급스럽지 않은 예시인데 제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A라는 남자를 만나는데 결혼하기 좀 부족해. 얘를 내가 평생 데리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얘를 고쳐 쓰는 거랑 새로운 사람을 골라서 이 사람을 다시 검증하는 거 그 난이도를 생각해 보시면요. 아는 단점을 그냥 참아내는 게 더 시간은 절약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시간이요 결코 이제 완전 생으로 날아가진 않아서 근데 소형 과목일 때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소형 과목의 4등급 이하일 때는 과목의 불리함이 아이들에게 끝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요. 왜냐? 사람의 심리는 똑같습니다. 대형 과목인데 점수가 안 나오면 내가 과목에 불리해서 안 나왔다가 아니라 내 복습을 안 했나 해서 애들이 하고 소형 과목일 때 점수가 안 나오면 이 과목 너무 소형 과목이라 불리해서 그런가 하고 계속 하위권이 이탈해요. 그 과목 상위권은 이탈 안 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만 나중에 남아가지고 계속 고급스러운 표현은 아닌데 박 터지게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게 안 좋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늘날의 사탐남 사태도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과탐을 애가 좋아해요. 물리를 좋아하고 화학을 좋아하고 지학을 좋아하는데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하위권은 사탐으로 다 넘어가 버렸지. 상위권도 좀 센스 있고 입시 정보 빠른 애들은 사탐 넘어가 버렸지. 왜냐면 공부량이 3배 차이 나요. 저도
여러분 제가 전국 물리경시대회 3등 출신입니다. 저 되게 뭐 물리경시대회 전국 3등으로 저 사과탐 다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도 과탐 강의 보면요 공부량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잘하는 애들만 남아 있어요. 걔네들이 또 이제 경쟁을 하잖아요. 하위권이 못한 애들이 자꾸 좀 잔인한 표현이지만 점수 아래를 받쳐주던 애들이 다른 과목으로 다 빠져나가는 게 사탐 하위권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치동에서 이런 정보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계속 대형 과목으로 가시는 거예요. 특히 1학기 내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가 못된 학교여서 고3 내신에 이상한 마이너 과목을 넣어놓은 학교들 내신이랑 하려고 어쩔 수 없이 하다가 내신 끝나고 나면 이게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까지 애가 해야 되는데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부터 사탐 또는 과탐 과목에서 내가 이 과목을 대형 과목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혹시 내신 때문에 선택했던 거라면 바꾸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여름방학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을까요? 하는데 제가 1년 동안 매출이 막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대답해 주세요. 12월 말, 3월 초 1학기 시작, 여름방학, 그 다음 파이널. 어디가 매출이 제일 많이 날까요? 여름방학이요. 그때 무슨 강의가 제일 많이 매출 나는지 아세요? 저는 그때 대치동 현강에서 포스텝 문제풀이라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 하거든요. 그 현강 막 대기번호 미어 터져가지고 막 반도 늘려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토요일 반도 늘렸지만. 근데 개념 강의를 들어요. 왜? 문제풀이를 들어보니까 까먹은 거죠. 겨울방학에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겨울에 필기노트도 있는데 여름방학 문제풀이 풀어보니까 저희 여름방학이 이런 식이거든요. 한 150개, 160개의 기출선지는요. 15분 동안 애들한테 막 풀게 해가요. 근데 모든 선지가 다 정답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정답률 67%짜리 문제, 함정 선지가 4번 선지인데 33%예요. 요게 기역 니은이고 요게 기역 니은 디귿이에요. 그럼 어느 선지 때문에 애들 틀린 거예요? 디귿 선지 하나 헷갈려서 틀린 거잖아요. 요런 선지만 정답률 보고 다 뽑아가지고 150개 모아놓으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다 어려운 선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킬러 선지죠. 그 선지를 모아서 애들 풀어보면요. 여름방학에 난 좀 안다고 생각했고 6월 모의고사 뭐 그래도 2등급은 나왔는데 150개 중에 막 48개를 틀려요. 그럼 이제 개념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 매출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납니다. 대치동 현강 매출은 당연히 파이널이 제일 많이 나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니까 늦게 시작한다고 너무 걱정 마시고 우리나라 수험생이 구조가 어떻냐면 현역 있죠? 고3. 그렇죠? 그리고 재수생 있죠? N수생 있죠? 그 재수생, N수생 중에 일부는 반수생이죠. 대학 다니다가 그 대학 안 맞아가지고 1학기 기말 끝나고 6월 초 대학 기말고사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유입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한 애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어떤 새로운 과목을 시작한다 그래서 완전 못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탐구 한정입니다. 국영수는 원래 잘하는 애들이 잘해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애가 국영수 기초를 중학교 때부터 잘 다졌으면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 중학교 때 얼마나 철이 있나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 기초 쌓을 때인지 모르고 좀 놓쳐서 이제 고3이 되잖아요. 이제 고3이 되면 부모님들 그 과정 모르시지 않을 것 같은데 자기는 한다고 해요. 현강도 듣고 인강도 듣고 문제도 막 풀고 하려고는 해요. 애들이 그래도 완전 자기 삶에 문제의식이 없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점수가 늦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도 이제 그럴 때 너 왜 현강도 보내주고 엄마 인강도 결제해주고 했는데 너 점수가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 워낙 3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와 6월 모의고사는 출제 기간이 달라요. 출제 기간이 다른 문제에서 점수가 요동칠 수 있고요. 재수생들 들어왔잖아요. 걔네들은 1년 반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부모님들의 경우 꼭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 게 아직 현역 학생들이 공부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완강 안 된 과목들도 있고요. 복습 안 된 과목도 있으니까 재수생 들어와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등급은 한 등급, 두 등급 내려갈 수 있는 거고 수능 가서는 거의 비슷해진다더라 이런 믿음을 부모님들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너 이거 6월에 갑자기 왜 3월이랑 등급이 달라졌어? 어머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하죠. 우리나라의 재수생, N수생 비율이 적지 않아요. 대치동 기준 80%가 재수 N수합니다. 대치동은 고등학교가 3년제가 아니라 4년제인 거 알고 계셨죠? 그런데다가 전국 기준 40% 가까이가 재수 N수생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애가 한다고 했는데 좀 안 올라서 속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 모든 국영수처럼 시간이 걸리는 과목들은요. 흡수해서 이게 부모님 다 알고 계신 얘기예요. 제가 맨날 강의 다니지만 다 아시는 얘기 드립니다. 흡수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이 정체기가 있어요. 정체기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세요.
하는 게 이제 실력으로 나타나는데 좀 딜레이가 있으니까요. 애들이 했는데 왜 안 오르지 하지 마시고 현역 학생들은요 9월쯤 되면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스러운 표현 써서 미안한데 아이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매년 6월 모의고사마다 재수생 커뮤니티에는 현역 빡대가리 설이 돕니다. 좀 죄송해요. 아이들이 쓰는 거예요. 제가 쓰는 거 아니에요. 올해 현역들 바보 촌치들 같지 않냐 막 이러면서 나 의대 조진다 막 이렇게 죄송해요. 아이들 표현이에요. 뭐 서울대 정문 부신다 막 이제 그러는데 9월 달에 되면 뭐야 현역들이 갑자기 달라지거든요. 왜냐면 걔들도 이제 내신의 부담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딱 털어내고 나면 이제 2학기 내신의 부담을 덜어내고 여름방학에 아이들도 좀 정신 차려서 달려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6월 후에 많이 좋아지고요. 또 여름에도 그래서 제가 이제 대치동 학원이 장점이 뭐냐면 인강은 자기 혼자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막 커뮤니티에 있는 애들이랑 너 이거 개념교재 필요한 것 같아? 너 그 개념교재 사서 필기만 해서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인터넷 게시판에 뭐 DC, 인사이드, 수능, 갤러리 뭐 이런 다른 게시판들에 애들이 쓰는 평균이 몇 등급일 것 같으세요? 1등급부터 9등급 중에 전국 평균은 5등급입니다. 그럼 애는 1, 2등급이 목표인데 5등급한테 조언을 구하고 있어요. 나 이 커리 뜨는데 어떤 것 같아? 그럼 이거 조언해주는 애, 댓글 다는 애가 몇 등급인지도 모르고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애 조언을 듣고 아 그렇지 막 이러면서 이건 안 해도 된대 막 근데 대치동에는 적어도 상위권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열심히 하고 현관 복습 테스트에 성적 딱 찍혀요. 130명 중에 110등. 부모님들한테도 가요. 그러니까 피어 그룹이 경쟁 의식이 붙으니까 이게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지금 애들이랑 등급이랑 자기 점수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자극이 조금 필요해요. 학교 내신과 또 수능 공부는 또 다른 레이스를 달립니다. 자, 그래서 인강과 현강의 차이점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대치동 자료입니다. 인강에는 기본 교재와 보조 교재와 그다음에 뭐 기출 교재가 진행이 되고요. 인강에 그거 다 올리죠. 당연히 인강에도 제가 수만 명의 수강생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대치동 현강에서는 매주 나가는 모의고사, 매주 나가는 현강 전용 자료가 아예 책자로 나가기 때문에 그 문제 푸는 양이 다르고요. 우리 현역 학생들 지금 이제 두 번째 컬이 심기일전이라고 해서 심화 컬이 끝나고 휴강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7월 11일에 만나자고 애들 보냈는데 선생님 저 정시 파이터인데 정시만 하는 학생인데 그 사이에 무슨 문제 풀어요? 현강 들을 때는 매번 10문제씩 뭐 이렇게 20문제씩 풀 문제가 이렇게 현강에 나왔는데 못 풀어요. 기출은 다 풀었고 막 이제 그러는데 그 정도로 학생들이 이제 문제 풀 양이 충분하게 제공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름방학 이제 7월 11일 되기 전에 기말고사도 정말 중요하지만 앞에 까먹었던 강의들 빠른 속도로 한번 쭉 2배속으로 듣거나 복습하거나 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건 좋고요. 이거 5번이 제일 걱정이시지 않으세요?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해요? 부모님들은 한 30분 저랑 지금 30분 딱 지났어요. 저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보시면서 아마 느끼셨겠지만 앞에 그 뭐 방송으로 유튜브로 보셨을 수도 있고 실물 보니까 얼굴도 좀 조그만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런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이돌 같아요. 뭐 그치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봐주시니까 제가 어쨌든 강의 경력이 20년이 된 강사고 또 대학도 이렇게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고 제가 강의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서 부모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또 댓글이 악플이 달리는데 그래도 제가 뭐 평생 벌 돈도 벌어놨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 자식처럼 예뻐가지고 그냥 애들한테 재롱 부리면서 애들이 웃어주면 내 애들 웃겼다면서 이렇게 즐거워서 사명감에 강의하는 사람인데요.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적어도 부모님들께서 마음으로는 저보다 부모님들이 당연히 아이들을 더 사랑하시죠. 제가 그 왜 중동고에도 학부모 특강으로 한번 간 적 있고 그 영상도 한번 찍어놨는데요. 그것도 시간 되시면 한 번만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부모님들 요 2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갈게요. 첫째, 저도 요즘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왜냐면 16일날 프로필 촬영이 하나 예정돼 있는데 제가 볼 때 실물은 요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은데 카메라가 볼록렌즈예요. 진짜 좀 나. 그래서 실물이 요 정도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저도 얇고 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근데 사실 뭐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거를 저는 이제 조금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저를 컨트롤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이제 돈을 내서 약물을 하면 조금 더 편해지겠지라는 마음 자체가 뭔가 저의 삶의 방식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2만 보도 걷고 수업 없는 날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사람이 가장 이제 대치동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이어트 산업이 발달한 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의 돈을 지출
지출했으면 이만큼의 효과가 있겠지라는 마음을 사람들이 갖는데 맞잖아요. 아, 내가 그래도 위고비에 만약에 얼마를 썼어요. 그럼 돈 쓴 만큼 돈값이라도 뽑으려고 빼겠지 하면서 이제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전에 왜 주비 쓰니 뭐니 뭐 한두 번 당해봤습니까?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녀 교육만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겠지. 이만큼 돈을 썼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라는 게 정말 안 통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돈으로 뭘 내가 애 학원도 끊어주고 인강도 해주고 과외도 해주고 과목별로 하느라 엄마 등골 휘는데 얘가 이거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줘야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부모님들 조금 이렇게라도 해주면서 아이에게 뭘 해줬다라는 마음의 위안은 내실 수 있지만 그것이 그 금전의 지출이 반드시 아이들의 결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너무 차분히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이제 학원에 애들 오면 애들 이제 입시를 했다, 뭐 복습 테스트 봐서 평균 몇 점에 우리 반 애들 중에 몇 명이다, 그다음에 숙제 제출했다 이런 거 문자 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뭐 김민정 학생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마음이 너무 급하셔가지고 이제 1등이고 만점이고 이러면 너무 기분 좋으시니까 자녀한테 답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저한테 답을 보내주세요. 사문 여신 막 이러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까 딸한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충격적인 그 답변은 자녀한테 보내신 줄 알고 엄마가 이러라고 학원비 쓴 줄 알아? 너 학원 그만둬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몇 번 이제 사실 그 마음이 진짜 그 마음은 아니셨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시험 혹시 수학에서 애들 계산 실수는 없던가요? 영어는 믿었는데 영어 등급에서 애들이 좀 고생하진 않았던가요? 그때 부모님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제 제자들이 6월 모의고사 끝나고 현강 찾아왔을 때 제일 많이 저한테 6월 모의고사 시험지 들고 와서 이렇게 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남들 다 안 틀리는 정답률 90%짜리 1번 틀렸어요. 막 이렇게 찾아와요. 너 속상하겠다. 야, 근데 너 진짜 대박이다. 그러면 왜요? 아니 왜 사람이 원숭이도 가다가 나무에서 떨어지고 사람이 뭐 하나 잘못되면 거기 나쁜 운 다 몰려가가지고 액땜했다고 그러는데 너 1번 틀렸으니까 이제 수능 가서 실수 안 하겠다. 그럼 진짜요?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엄마한테 말을 못 하겠어요. 엄마가 어떻게 1번부터 틀리냐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제자를 더 사랑할까요? 어머님들이 자녀를 더 사랑할까요? 어머님들이 자녀를 훨씬 사랑하시죠. 저는 학원비를 내주는 고마운 고객님인데 다만 제가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처럼 예뻐하는 것 뿐이죠. 제가 좀 시간은 오래됐지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 조교쌤, 여자쌤을 운전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와 진짜 운전하면 안 되는 사람이 흉기예요. 왜냐면 살살 밟으라고 하는데 진짜 급출발 급브레이크가 너무 터프하고요. 막 진짜 얼굴이 튀어나갈 것 같고 핸들을 살살살살 돌려보세요. 근데 확 꺾어가지고 저 진짜 못 꺾이는 줄 알았고 운전을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제 장롱 면허인데 그래서 제가 운전을 때려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지만 조교쌤이고 저는 이제 고용관계니까 그렇게 말을 못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자 내가 지금 얘기하는 속도대로 차분히 마음으로 세면서 해봐. 자 엑셀을 밟을 거야. 근데 연두부를 밟는다고 생각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무 잘한다 최고. 그랬더니 선생님 너무 사랑해요. 제 남자친구한테 운전을 배워봤는데요. 당장 때려쳐! 이러면서 자기한테 막 화를 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다정하게 가르쳐줘서 감사해요. 근데 그 남자친구는 왜 때려치라고 했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다치길 원하지 않으니까. 그치만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나쁜 사람이고 싶진 않고 일단 제가 무슨 화법을 쓴 거예요? 저의 감정과 저의 대화를 살짝 분리시켰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저를 더 고마워하고 저에게 계속 선생님 너무 다정해라고 얘기하죠. 부모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6월 아이들이 잘 보면 너무 기분 좋으신 것도 알겠어요. 그치만 아이들 여기서 지금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업돼서 여름에 긴장 풀리면 오히려 역전당할 수 있으니까 잘했다고 기분 좋았다고 너무 이렇게 칭찬하면서 아이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감정 분리를 하셔야 되고요. 아이가 만약에 어떤 과목 정말 못했어요. 속상하시죠. 애가 더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는 너 이러면서 좀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돼서 이번 시험도 너한테 필요했던 것 같아 라고 조금 쏘 쿨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대치동에 있으면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느낀 건데 너 왜 공부해? 라고 할 때 우리 애들 중에 선생님 저 뭐 되고 싶어요가 아니라 그냥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엄마한테 잘하고 싶어요가 정말 많은 아이들이에요. 생각보다 부모님 많이 사랑하는 아이들이니까요. 잘 챙겨주시고요. 2028 수능은요. 그냥 핵폭탄입니다. 가급적 경험하지 마세요. 너무
지금 저 인스타그램 하는데 인스타 DM에 그런 거 정말 많이 왔거든요. 선생님 통합사회 많이 어렵나요? 저 지금 D-150일이 아니라 400일 넘게 세고 있는데 먼 인생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DM 많이 왔는데 일단 27 수능에서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내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단 컬이나 이런 안내는 제가 다 해놨고요. 대치동에서 진행을 하고요. 9평 전에 완강되는 컬이가 여름방학에 개강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일요일 반이 너무 마감이 되기가 많이 차서 토요일 반에 추가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뭐 등록하시고 예고하시고 가면 되고요. 요 얘기만 드릴게요. 아시죠? 저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사람인 거. 옥동자 나오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시골에서 정말 사교육 한번 받지 않고 역설적이게도 아궁이 뜨는 데서 문제집 주워가면서 공부했던 사람인데 그러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확실한 동기부여, 독해지는 법,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공부도 또 똑부러지게 가르칩니다. 들으시면서 30, 40분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빨리 지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3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하고 너무 기분 좋게 가서 엄마한테 엄마 오늘 내가 선생님 현강 들었는데 말이야 선생님이 슈렉을 좋아한대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아이고 우리 애도 저렇게 똑부러지면 좋겠다는데 저희 애들은 수업 오자마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제자들 지금은 저에게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세요? 라고 물어보지만 집에 갈 때쯤 엄마 나 오늘 새벽 1시까지 공부하려고 가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달라진 모습 보일 수 있게 여름방학에 잘 지도할 거고요. 아마 9평 후에도 제가 설명회 또 인사 올 때 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애가 선생님 따라한다고 잠을 너무 안 잤는데 좀 자가면서 하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상담이 바뀌기도 할 거예요. 제가 아이들 똑부러지게 정신교육 시켜가지고 사탐도 잘 주입시켜서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치동에서 10년 넘게 1등하는 거 보통 투자와 보통 강의력과 보통 컨텐츠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저 보셨던 느낌에 부합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더, 파더, 대치동. 우리 시간표는 생활관리는 이미 일요일 반 마감됐고요. 토요일 너무 요청이 많아서 제가 신설한 방이고요.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는 당연히 한 번씩이라 금방 마감이 되는 강좌입니다. 사실 제가 설명회 올 때마다 저는 설명회를 안 나와도 마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진짜 인사드리러 온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반도 만들고 또 아이들이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인사드리러 왔고요. 오늘 저 보면서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저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에서 아궁이에 불 때는 집에서 원래 충청도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 인천에 살았었는데 정말 기생충에 나오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수해를 겪었던 지금 가난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거기서부터 진짜 멘탈 관리하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고맙게도 아이들이 제 말을 잘 들어주고 눈빛부터 달라지고 여자애들은 지영쌤 닮고 싶다 지영쌤 롤모델로 해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고 남학생들은 제가 생각보다 여장부의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화려하고 예쁘게 꾸며도 애들이 이게 예쁘게 보이려고 꾸민 게 아니라 사자가 털 갈퀴를 휘날리는 것 같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어머님들 아마 느끼겠지만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보셨던 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이렇게 아이들에게 포스와 아우라가 있는 편이라서 제 수업에 아무도 조는 학생들도 없고 너무나도 미어캣처럼 열심히 듣고 해서 제가 잘 챙겨서 아이들 교육시켜서 또 부모님들께 피드백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또 기회 되면 또 다음 모의고사 설명회에도 뵙고 아이들이 어떻게 시험 그 다음은 받는지도 또 설명드리고 제가 잘 케어해서 애 현강 보냈더니 완전 표정부터 달라지고 자기 맨날 수업 듣고 가면 제 얘기 막 할 걸요. 선생님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로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진짜 거실 TV로 제 인강을 틀어놓고 엄마랑 조잘조잘 농담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강의로 제가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설명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부모님을 위한 사회탐구 1타 강사의 맞춤 대치동 최신 입시 정보 마더, 파더, 대치동.